네, 강프로입니다. 자,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62평을 이탈해서 지금 반등 구간에 있는데 일단 하락세는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고가에 물려 있다. 지금은 매도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현대차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1월과 2월 달의 움직임을 보면 이유가 명확하죠. 2월 말에 발표한다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 전에 신고가를 만들고 그쵸? 고가 매물을 다 벗겨냈어요. 즉 고가 매물에 대한 소화 작업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주가는 선반영을 하니까 그쵸?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 그건 왜 그럴까요?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내연기관에 깊숙이 들어있던 뭐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을 지금은 다 거의 뭐 제꼈다고 저는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일단 그 플랫폼 자체가 나오면서 그쵸? 이 GMP 플랫폼인데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 자체가 너무 거대한 장치 산업이고 기존에 있었던 그 굴지의 기업들이 사실 좀 너무 보수적인 그런 산업 집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조금 못 믿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실적이 밝혀지면서 그쵸? 그리고 북미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돼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것에 앞서서 주가가 애초에 그쵸 신고가를 만들고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쵸? 그리고 여기 1월 달에 발생했었던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이 실제 그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한 것은 맞죠. 근데 그 전에 고가 매물을 벗겨냈다는 것 자체가 주가에는 뭐 수급상으로는 더 긍정적인 내용이 된 겁니다. 근데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다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3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조정폭이 조금 커졌잖아요. 근데 조정폭이 커지는 그 구간에서 우리가 왜 조정이 나올까를 보면 그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갔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요. 선고용이든 어쨌든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 내용이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먼저 반영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기대감보다는 높게 책정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라가는 모든 주식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는 조정 구간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맥점을 잡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그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건 정확하게 내가 저가를 잡거나 그쵸? 그 저가를 잡거나 뭐 여기가 저가고 내일부터 올라갑니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 확인을 했을 때 내가 꾸준한 수익을 내는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앞서서 진행되는 제가 여기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을 준비해놨습니다. 제가 단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한 가지 내용입니다. 무조건 주식시장은 단기로 보유기간을 최대한 줄여가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은 심리 싸움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내가 심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난 그냥 이 종목이 결국에는 올라갈 거니까 심리적으로 안정해야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보유기간을 줄여야 됩니다. 보유기간을 줄이기 위함은 내가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즉 잘 산다, 잘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세 원리처럼 잘 샀을 때 내가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그래야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려면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죠? 제가 이거 다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차 자,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 관련된 시세 원리 그리고 타점을 잡는 법 왜 이렇게 봐야 되는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1월 달 말이죠. 제 기억이 맞다면 1월 24일인가 아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뭐가 나왔었냐면 밸류업 프로그램이 첫 번째 발표가 됐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예고를 한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여기 2월 말경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 근데 실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나서는 사실상 실방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주가 하락이 나온 것은 3월 말이 돼서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직까지 기대감은 존재한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떨어진 이유는요. 주가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질까요? 먼저 반영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주가를 보고 그렇죠? 주가 등락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돈을 넣고 그 돈을 투자해서 주식시장을 보고 판단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 벌라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아까 전에 시세 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자 보세요. 지금 좋은 종목들은 이미 주가가 올라와 있죠. 지금 좋은 거니까. 근데 앞으로 좋을 종목들은 앞에 좋을 부분을 반영했을 때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 싸 보입니다. 이게 착시 현상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 가치를 반영했을 때 주가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실적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비싸지죠. 근데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주식 싸게 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근데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요. 주가가 먼저 올라간. 근데 먼저 올라간 것 대비해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그렇죠. 기대감이 올라온 부분보다는 얕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한 종목에 대한 그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미반도체인데 자 한미반도체 오늘은 조정을 받지만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가 한 10만 원 정도 그렇죠.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 부근인데 여기서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50%가 추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의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는 9배에서 10배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1년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 시세를 냅니다.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질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앞으로 좋을 부분을 언제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는 뭐예요? 실적.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여기 이런 정도의 계좌 수익을 만들 수 있죠. 자 보세요. 1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오늘 4월 4일이죠. 3개월 정도 된 결과 내 계좌 수익률은 98%. 2배에 가깝습니다. 이건 종목 수익이 아니고요. 종목 수익은 뭐 운 좋게 한두 종목 뭐 내가 뭐 수익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계좌 수익이라는 건 손실난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런 정도의 계좌 수준을 만들려면 현대차를 포함한 뭐 다른 모든 종목들의 가격적인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종목별로 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동일하다. 왜? 시세 원리가 같으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대차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왜? 시세가 나왔다는 건 돈이 들어왔다는 거고 돈이 들어왔다는 건 불특정 다수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건 흔히 얘기하는 뭐 개미털기나 뭐 그런 쪽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제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기대감이 충족되는 속도가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 없는 구간은 없는 거예요. 작년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얼마나 좋았나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조정받았죠. 그렇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현대차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큰 폭의 시세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고가에 물려 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가격 자 소통방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진행하는데 지금 한 1,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모든 종목군들을 장 시작 전에 공개를 합니다. 그렇죠? 현대차나 기아차 말고도 다른 신규 종목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다 공개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렇죠? 여기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아까 전에 제 계좌 수익률로 보시면 되고요.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뭐 모두 다 동일합니다. 여기 제가 소통방에서 매매한 결과를 보잖아요. 자 내용 보시면 DI 같은 경우에 반도체 종목이고요. 여기 모두 다 돌파 구간이다.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다.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진행하는 모든 내용은요.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고요. 지금 인증까지 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뭐 다 인증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일단 그 패스를 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요 내용이죠. 어떤 식으로 가격들을 잡는가. 그렇죠? 시장가 매수 장시작 전 모든 종목군들을 장시작 전에 공략을 한다. 그렇죠. 물론 일부분 장중에 공략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거의 뭐 제 개인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그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은요 거의 대부분 장 시작 전에 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자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을 때 그쵸 정확하게 이틀 걸렸죠. 그런 결과 74.8%의 수익 그쵸 3월 11일 날 매수가 됐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정확하게 3월 11일 날 장 시작 전에 공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3월 11일
자람 테크놀로지, 그쵸?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데 모든 종목군들이 전부 다 돌파 구간이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받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현대차에 대한 시세 원리, 그게 전체적으로 다 통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매매 타점,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반등 확인 이후에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 그런 내용을 제가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다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그게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럼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모든 올라가는 종목을 다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그 특정한 가격 그 돌파 구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신고가 돌파 구간이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앞으로 주도주가 된다. 그렇죠?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내가 그 체크를 해서 이 그 매매를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